이 중국이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발 한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는 이유로 한국 불매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더니 설날을 한국 음력설이라 표기한 영국 박물관에 이 집단 공격을 가하는 충격적인 행동을 벌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이번에는 한국에 직접 너무나도 충격적인 공격을 가했는데요. 이에 미국이 결국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한 방에 끝장내버리고 한국과 함께 전세계 패권을 장악할 엄청난 한방을 공개한 것인데요. 이를 공개하자마자 중국은 한국에 긴급히 사과를 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외신들은 미국의 이번 중대 결단에 한국이 잭팟을 터뜨렸다라며 한국을 너무나도 부러워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만 이런 취급을 하느냐? 다른 나라에는 바이러스가 없는가? 이제부터 한국 가지 맙시다. 중국 인터넷 매체 펑파이는 최근 한국 공항에 도착한 중국인들의 입국 경험을 지난 17일 자세히 보도하며 한국 불매운동을 시작한 중국인들에 대해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 제품 불매하겠다라거나 중국인들만 차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라며 이같이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루 새 댓글 2,000개 이상이 달릴 만큼 분노를 표출하는 중국 누리꾼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및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등을 시행하자 현재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거셉니다. 특히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부정확한 가짜뉴스 등이 더해지면서 반항 감정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최대 SNS 웨이보에서는 한국 입국 시 노란 카드 강제 착용, 작고 어두컴컴한 객실에 갇혔다, 한국 정부의 중국인 차별 대우 해명 등이 해시태그로 공유돼 관련 게시물 누적 조회수가 5억 회를 넘었습니다. 5천만 회도 아니고 5억 회 말이죠. 중국 누리꾼들은 중국인에게만 노란 카드를 걸게 했다, 격리시설에 침대도 없고 온수도 안 나온다, 식사가 엉망이다, PCR 검사 및 격리 비용이 터무니없이 많이 든다 등의 내용을 접하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인들의 주장은 완전히 전부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은 이들에게 퀄리티 높은 침대와 4성급 이상의 호텔 식사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인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악의적 공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박물관이 한국 음력설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 중국 네티즌의 집단 공격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영국 박물관이 한국 설날 관련 행사를 홍보하면서 트위터 등에 Korean Lunar New Year, 한국 음력설이라고 적은 것을 두고 중국 네티즌들의 폭주에 가까울 정도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영국 박물관은 20일 저녁 Celebrating 설날, 설맞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전통 음악, 무용, 공연과 한국관 큐레이터 설명 등의 행사를 했는데요. 영국 박물관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설날을 행사 제목에 넣고 온라인에서 홍보하며 본문에 Korean Lunar New Year, 이 한국 음력설이라고 부연한 것을 두고 중국 네티즌들이 발끈했습니다. 트위터 등에는 Chinese New Year, 중국설이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치는 걸 명성 높은 박물관이 돕고 있다거나 앞으로 메리 코리아 크리스마스라고 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억지스러운 비난글까지 관련 게시물이 수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영국 박물관은 그동안 추석 되면 입구 로빈, 그레이트 코트 등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해왔습니다. 다만 작년 추석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가 겹치면서 취소했고 이번에 설맞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문체부가 지원했지만 행사 기획은 전적으로 영국 박물관에서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공격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국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국 언론과 한국인들이 강하게 비난하자 이 중국은 이제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중국 해커 조직이 한국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을 타깃으로 한 대규모 네트워크 해킹 작전을 선포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보안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이버전 연구 조직 이슈 메이커스랩에 따르면 중국 해커 조직은 해킹 조직원들을 추가 모집하면서 대한건설 정책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의 기관 및 학회, 협회를 타깃으로 해킹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가 시킨 일임이 확실해 보이는 가운데 특히 이들은 한국 정부 네트워크 해킹 공격을 선포하면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포함된 한국 정부 공공기관 도메인 약 2천여 개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경우는 실제 해킹에 성공해 주요 정보를 유출한 후 공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 언론사 30곳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사이버 세큐리티 팀이라고 명명한 해당 해커 조직은 한국 인터넷 침입을 선포한다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는 다시 돌아왔다. 한국의 광범위한 공공 네트워크와 정부 네트워크를 계속 해킹할 것이고 우리의 다음 조치를 기대하라 라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중국 해커 조직의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해킹 작전을 독려하고 있는 배경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대대적으로 창궐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중국발 입국 여건을 크게 강화하자 중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단기 방문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는 등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미국이 한국을 위해 칼을 빼들어 주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이렇게 매번 만만히 보고 도발하며 실제 공격까지 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중국의 무력으로 한국을 찍어 누를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공개한 중국과 한국의 군사력 비교를 보시며 이 지형을 뺀 나머지 군사력, 공군, 육군, 해군, 자원, 국방비 등 모두 중국이 한국을 앞서고 있는 데다가 이 결정적으로 중국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중국이 2030년까지 핵 보유량을 무려 4배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이 얼마나 더 많은 육군과 해군, 공군을 보유한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핵무기를 한국이 보유하는 순간 중국은 더 이상 아무런 도발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미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실제 한국이 곧 자체 핵무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미국 언론들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유력 언론 매체가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이 과거와 달리 이 진지하게 제기되는 배경을 조명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21일 한국인이 미국의 핵우산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이유라는 인터넷 톱 기사에서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핵무기 보유 주장은 진지하게 보도되지 않는 비주류적 주장이었지만 이제는 주된 쟁점이 됐다라고 주목했습니다. CNN은 현재 한국은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지원할 의무가 있는 핵우산도 포함한 확장 억제 전략의 범위 내에 있다. 이는 일부에게는 충분히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정확히 어떤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질지에 관련한 세부 사항이 전체적으로 명확하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자체 핵보유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한때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일련의 저명한 미국 학자들도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싱크탱크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강하게 찬성하기 시작하면서 이 조만간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점쳤습니다. 해외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미국도 두려워하게 된다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핵무기 제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플루토늄 등의 핵물질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천연 우라늄 238을 중수로 원자로를 이용해 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주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이미 중수로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핵물질을 얻어내기 위한 제반 시설과 기술 지식은 충분합니다. 더불어 이를 실험하는 폭약 시뮬레이션 능력도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핵을 발사하기 위한 투발 수단 역시 탄도미사일, SLBM 등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즉 안전에 심혈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1, 2년 정도의 시간과 결심만 있다면 100kg급 핵무기 제조는 매우 무난합니다. 실제로 국내외 핵 전문가들도 핵무기 개발에 걸리는 시간만 다르게 평가할 뿐 한국의 핵무기 무장에는 적어도 기술적,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과학자 연맹 회장이자 핵무기 분야의 1인자인 퍼거슨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 4가지를 설명했는데요.
퍼거슨이 한국에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물질, 설계 능력, 운반수단 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자원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며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는 순간 전 세계가 놀랄 것이며 이 수준 높은 컴퓨터 및 특정 기술을 통해 직접적인 핵실험 없이 시뮬레이션만으로 핵 개발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허가하지 않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려 하는 이유는 현재 미국이 역사상 최대 위기를 맞이하면서 국가 부도가 날 수 있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해주는 대가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은 1789년부터 지금까지 늘 부채를 모두 갚아왔으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떠받쳐왔다면서 디폴트는 미국 경제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미국의 총 부채가 법으로 정한 한도에 도달했다. 31조 4천억 달러, 하나로 약 3경 8,779조 원. 부채 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미국의 국가 부도는 확정적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도가 현실이 되는 상황. 백악관은 정부 지출 삭감 등의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공화당이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미국의 국가 부도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